안녕하세요. 범바라먹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이것 때문에 다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대출 규제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대출 수익이 조금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이게 35일 정도 지속이 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영향 때문에 30일 동안에 강남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자금들이 자기 돈인가? 대부분 은행에서 온 세상 대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상급지의 아파트 깃발 꽂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가상화폐 그리고 증시 붕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저점 매입에 대한 엄청난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죠. 일명 빚2, 빚내서 투자. 빚2 하면 뭔가 빚이 보이는 것 같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냥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가야 하는 엄청난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주담대 민족, 어떻게든 저떻게든 그냥 주택담보대출 땡겨,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이 B2, 빚내서 투자해서 뭔가 한 방에 역전시켜 보려는 그런 어떤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에서 동서남북 이 빚내서 투자하는 어떤 열풍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집인들이 끌어온 주담대가 2년간 136조. 와, 어마무시하다. 이거 기업 활동가도 아니고 일종의 그 시중은행에 소속된 계약직들이죠. 이분들이 1대1로 맞다이로 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출 수요들을 창출을 하는데, 이분들 활동 때문에 은행이 어찌 보면 지금 이자 장사 논란의 가장 중심이 됐던 10조 이상의 수익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2년간 땡긴 돈이 136조야. 가계대출 그야말로 사각지대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 참 대출에 진심인 민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시중은행 보시면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모집인 통해서 부동산 대출 신규 취급액 어마무시하게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각지대인 것은 이게 제대로 어떤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일단은 실적에 의해서 급여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로 뛰는 그런 어떤 영업 능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대출은 외곽에서부터 쌓여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한은을 ATM처럼 쓰는 정부의 어떤 이런 이 대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71조 대출을 지금 받았어요. 그만큼 한은이 무슨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냥 이자만 445억을 그냥 때려박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부 지출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은에서 돈을 찍어다가 그냥 갖다 써버리니까 이렇게 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부 대출도 상당 부분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큰 돈을 자주 뭉텅이로 빌려 쓰다 보니까 이게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주머니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지만, 분명히 이건 경제선상에서 금융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이 뭔가 딱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부 대출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청용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의심하지 말라, 충분히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변동성 대응하기 위해서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스탠스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도와주질 않고 있잖아. 1400 거의 후반대까지 갔던 환율이 갑작스럽게 지금 1382원까지 내려섰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만큼 내려왔다는 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공을 빵 하고 찼는데 벽을 탁 맞고 튀어나오는 그 공의 탄력성 더 셀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공을 찼는데 그 찬 공 때문에 내 얼굴이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만큼 반발력, 그러니까 환율의 반발력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 때문에 리스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이 원화 가치 자체가 본래 어떤 원화로서의 어떤 이 통화 가치의 잠재성, 그러니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평가절상이 되어 버리면 우리 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도리어 상승하죠. 지금 미국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달러 자체가 엄청난 강세였잖아. 그 강세 때문에 미국이 가뜩이나 수출 제조업 부분에서 부진했는데 수출 이 루트가 더욱더 막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교역하는 통화 가치들은 낮아야 된다는 얘기지. 낮춰! 일단 뭐 무역 전쟁에서 관세로 압박하다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환율 전쟁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쪽 위안화, 뭐 대만 달러, 너나 할 것 없이 일본 엔화 등등등 통화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수순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굉장한 어떤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원화 평가 절상이 10% 올라갈 경우에 수출이 거꾸로 3% 내리 처박는 그런 어떤 감소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명 뭐 플라자 합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1985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 플라자 호텔에 있었던 이 통화 협상 그런 어떤 결과였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딱 맞대고 맞다이로 그냥 뭐 일단은 니네 나라 통화 가치 좀 올려라, 평가 절상해라, 미국 달러 좀 같이 낮출 테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져서 레이건 정부가 미국 달러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무역 불균형이 뭐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뭐 거의 직격하다시피 뭐 관세로 이걸 처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똑같은 궤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달러 가치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2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레이건 대통령의 이 플라자 합의는 일단 환율 전쟁으로 갔지만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전쟁으로까지 확대, 비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잖아. 레이건 전 대통령은 환율 정책만 했지 관세 정책을 안 했다 이거죠. 시장 붕괴, 기업 파산, 산업 마비와 함께 수백만 명의 실업을 발생시킬 거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소환시키고 있다는 얘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수출 판로가 뚫려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해 되고 있으니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대만 달러 강세가 지금 이 절상 기대 심리를 힘입어서 이틀 동안 가치가 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도 지금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그럼 관세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줄 테니까 니들 나라 좀 이 통화 가치 좀 올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이 달러 가치 약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최근 10% 이상 급등한 대만 달러 영향 때문에 환율 역시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창용 총재가 뭐 환율은 변동성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준금리는 내려야 되겠지만 이거 뭐 아킬레스건처럼 뭔가 딱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7% 전망하고 있어요. 1%포인트 더 낮춘 겁니다. 이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니까 지금 뭐 도대체 답이 없는 거라.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뭐 장기화되면서 수출 경기 침체가 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 가장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FOMC 아닙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 내릴까. 당연히 이번 달에는 동결 수순으로 갈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겠지. 미 연준의 조인트를 까고 있잖아. 니들 기준금리 빨리 내려 하는데 지금 파월이 개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저떻게 해서든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온팡 다 미 연준이 금리 내렸다가는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될 상황이니까 제롬 파월이 신중에 모두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5월 달은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서 둘 사이에 이런 어떤 갈등이 더욱더 공격 수위를 높이고 방어 수위를 높이는, 그냥 철과 철이 그냥 맞닿는 불꽃이 번쩍번쩍 뛰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금리가 진행이 된다면 한국 기준금리는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FOMC 동결 무게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은행에서는 주담대 금리 내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인 금리는 7월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 가상금리가 연행 0.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2배나 높아져. 이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장작을 떼야 되잖아. 그 장작이 바로 뭡니까? 자금입니다. 자금이 일단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대출 부분에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인공적으로 어떤 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1.5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대출액도 줄어들어. 그리고 대출 금리도 높아져. 뭐 이중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경색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경기도에서는 뭐 경기도 아파트들 지금 시세가 지금 현장 매매에서는 굉장히 지금 후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과천의 독주가 지금 눈에 띄고 있어요. 국민 면적 최고가 1위에서 3위를 지금 독식하고 있는데 과천 프로듀 서밋, 여기 2020년 입주를 한 곳입니다. 두 달째 1위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는데, 야, 여기 아파트 아주 참하게 잘 졌죠. 여기도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외에 무순위 집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소식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기존에 5구제곱이 7억대, 그리고 84제곱이 9억대였는데 지금 자그마치 5구제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은 분양가 대비 10억이 올랐어. 그리고 30평대는 24억. 당시에 10억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거의 14억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 과천이 서초구의 어떤 입지하고 조금 붙어있는 어떤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경기도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 행정구역상 경기도로 딱 가두리가 쳐져 있는 거지, 거의 강남하고 비슷한 어떤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과천 프로지오 서밋이 무순위 집주 두세 세대 정도가 5구제곱과 84제곱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전에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그리고 벨라르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관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5구제곱 뭐 평면도 굉장히 참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84제곱 역시도 횡적으로 딱 구성이 돼서 뭐 이게 가장 좋은 어떤 판상형 구조와 탑상형 구조를 혼재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교통 입지는 거의 과천에서 센트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부 과천청사역, 그리고 과천역을 딱 끼고 있는 교집합적인 입지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 프루지오 서밋은 무순위로 나오면 뭐 거의 뭐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천의 매매가는 거의 뭐 최고가 거래가 지금 찍히고 있는 거고, 지금 다른 경기권의 어떤 하방 압력보다는 상당 부분 좀 이 영향이 덜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역시도 뭐 기존의 강남 이 아파트들 떨어지는 그런 파이와는 조금 다르게 전세가도 상당히 부분 좀 이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서, 여기 무슨 줍줍 나오면 무조건 던지셔야죠. 여기는 뭐 어마무시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좀 전에 또 말씀드린 프루지오 라비에노는 확실하게 이번 달에 나온다. 지금 뭐 보도도 나왔었죠. 뭐 새 2025년에 뭐 과천 지정타 줍줍 세 가구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것이다. 뭐 두 가구 확정 중이고 한 가구는 재판 중이라고 했는데, 재판은 마무리가 됐고 5월에 두둥 등장할 예정입니다. 프루지오 라비에노 두 가구, 프루지오 벨라르테 한 가구가 무순위, 아마 마지막 무순위 줍줍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뭐 프루지오 라비에노 같은 경우도 84제곱이 7억대, 지금 프로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9억대, 10억대였는데 여기는 공공 택지지구 위에서 지어진 아파트, 공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 아파트이지만 공공 택지 위에 분상제가 적용됐다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어떤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지 배치도 참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남동, 남서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역시도 침실 3개, 드레스룸까지.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요. 아무튼 라비에노는 앞으로 들어서게 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는 그런 입지를 가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30평대가 17억, 그리고 전세가는 8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푸르지오 벨라르테 역시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벨라르테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하고는 조금 떨어진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죠. 뭐 단지 배치도 괜찮고요. 소규모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30평대가 6억대에 나왔었고요. 84제곱이 7억대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뭐 매매가는 15억, 매물로는 뭐 16억, 17억, 푸르지오 라비안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전세도 7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정도 분양가로 나온다면 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공급 앞둔 민간 공공 분양이 왜 중요하냐?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동탄 이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사, 이 세 곳 다 가장 경기도에서 교통 호재를 물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으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4, 5년 전에 비해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탄 데스양, 동탄 자이언 푸르지오, 이 편한 세상 대장 퍼스트, 부천 대장지구도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하남 교산 오늘부터 접수 시작하죠.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여기도 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공분양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뭐 금리 부분, 여러 가지 변수들 부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틈새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면 수출 기조 더욱 어려워지고, 구매력 떨어지고, 성장률 떨어지고, 환율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금리는 더욱더 어색해질 가능성 많고요. 강남의 지금의 강세, 뭐 일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식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구축 시장의 저점 포인트를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라고, 틈새를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월 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8일 새벽 정도에 결정이 나겠네요. FOMC가 분명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늘이 기준금리 충분히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환율과 지금 금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순위와 공공분양, 그 틈새 우회로를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법 국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